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재영 대표님과 함께 설득에 대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설득에 대한 강연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는데 오프라인 강연과 컨설팅까지 많은 부분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건지 궁금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너무 수줍어하고 말 주변이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오죽하면 제 그 친척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용아,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설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설득을 배우고 나서 좀 습득을 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습해 보거든요. 네. 이런 원리들이 과연 일상생활 중에도 잘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옷을 살 때 깎아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반대로 제가 거절하기도 하고 누가 거절하면 이제 타넘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잘 쓰이는구나. 활용도가 높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지혜다락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설득의 기술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졸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도 졸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재영 대표님의 세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왜 거절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요즘 좀 힘든데, 요즘 경기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상적으로 대답하더라. 진심을 말할 때는 좀 구체적인 경향이 있더라. 거절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50만 원에 들을 수 있는 쿠폰을 제가 딱 두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 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제안을 거절하는 상대를 잘 타넘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설득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죠. 여보,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 이때 첫 번째 제안에 상대가 그럴까? 여행 갈까? 이렇게 바로 수긍한다면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타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이기는 설득 스피치가 오늘 주제고요. 자, 그 사람은 왜 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왜 거절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절들을 겪으셨을까요? 다양하게 있으시겠죠? 그거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절들을 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친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싫어. 너한테 빌려주기 싫어.
너희 집 망한 거 다 들었거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 나도 요즘 좀 힘든데. 요즘 경기가 없어서. 그래, 조금 내가 어디 돈이 묶여가지고 지금은 좀 힘든데. 아니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겠는데. 뭐 이런 식의 거절들을 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배우자하고 상의해 볼게. 지금은 좀 힘들겠는데. 이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 진심일까? 거짓말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 했으면 생각해 보고 빨리 나한테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 오는 사람 많습니까? 연락이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안 오죠. 그죠? 예, 그럼 거의 안 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심재용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더라.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진심을 얘기하렴. 뭐 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 터넘을 수 있느냐? 자,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배우자랑 상의해 볼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등등등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거짓말과 진심을 좀 알아내는 나름의 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죠. 진짜로 배우자랑 상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체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고 연락할게. 요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진심인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적금을 넣어놨는데 그게 만기가 지난달이던가 이번 달이든가 내가 조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쯤 한번 알아보고 수요일쯤 연락해줘도 될까? 진심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상적으로 대답하더라. 진심을 말할 때는 좀 구체적인 경향이 있더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내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왜 거절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 여행 갈까? 그랬더니 여보가 무슨 여행이야, 피곤한데. 왜 거절한 거죠?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나도 좀 힘든데 생각해 볼게. 나중에. 왜 거절한 거예요?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너 여기저기 빌려주고 안 갚아냈다는 거 내가 많이 들었거든? 또 있겠죠? 또 여보, 우리 여행 갈까? 했는데 그분은 나는 거기 가는 거 싫어, 피곤해.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들은 뭐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거절하는 이유들을 제가 이렇게 묶음으로 카테고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불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 믿겠다. 시작. 못 믿겠다. 우리를 못 믿어요. 자, 두 번째는 불료해서 필요 없다. 따라해 보죠. 필요 없다. 시작. 필요 없다. 너 나한테 제안한 거 난 필요 없어. 여행? 난 필요 없어. 고객님, 미래 자동차입니다. 경쟁사보다 정말 좋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죠. 세 번째는요. 불만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작.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같은 얘기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보 여행 갈까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건 여행을 가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여행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당신이랑 가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안타깝습니다만. 난 혼자 가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급하지 않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하지 않다. 시작. 네. 우리가 제안하는 걸 상대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는 제안하니까 빨리 상대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는 급하지 않아요. 특히나 뭔가를 지금 이 순간 판매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한테 뭔가를 제안했을 때 고객은 그걸 당장 사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 팔려고 하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거절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실은 설득하는 데에서 거절을 잘 극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처음 제안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나씩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는요.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은 뭘로 보이세요? 오, 양파 맞아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면요. 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그런 양파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잘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투명한 물처럼 잘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갑니까? 그렇죠? 예, 까도 뭔가 계속 하루하루 다른 사람은 뭔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재용아, 나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 지났잖아. 너도 알지. 근데 나는 3년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성격이? 3년마다 놀란대요. 자,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요.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내가 투명해지는 게 좋겠죠? 투명해지는 기술, 이걸 자기 노출 그럽니다. 뭐 표현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냥 나를 노출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소금 장수를 했거든요. 소금 장수, 먹는 소금.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 일을 하셨나 싶어서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래서 이런 소금을 20kg, 30kg 이런 걸 식당에 가서도 팔고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부님들 계시면 안녕하세요, 소금 장수예요, 소금 좀 사서 김장하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김치 공장, 젓갈 공장에 납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짐 져서 이렇게 소금을 팔던 그 시절에 어떤 아파트인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금을 파는 사람이에요. 소금 좀 사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트럭 끌고 지나가는 뜨내기한테 수입 소금 잘못 사가지고 김장 다 망쳤잖아. 우리 김장 해보신 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산 소금과 우리 국산 천일염은 약간 염도가 달라요. 소위 수입산 할 때 국가의 그 소금은 염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더 짜니까 삼투압을 많이 해서 수분을 더 많이 빨아당기니까 배추가 숨이 훅 죽어요. 소금 강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소금 좀 사세요 했더니까 잘못 소금 사서 이렇게 김장을 다 망가뜨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가 어디에 사는 심지용입니다. 내 이 소금 한 포 팔라고 내 이름 석자를 팔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이 15,000원, 2만 원에 그렇게 쉽게 사기처럼 넘기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투명해졌죠? 요거 1, 2만 원 가지고 그렇게 속일 것 같지는 않죠? 그랬더니 그분이 소금은 좋군요. 그래서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분이 부녀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나를 노출하는 것이 상대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100%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때 나한테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그렇게 좋은 거면 너희 가족들이랑 지가지 왜 나한테 연락했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못 믿는 거죠, 첫째.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그런 투자의 전문가분들이라는 게 확실했으면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노출한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노출하자. 시작. 나를 노출하자. 자, 또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육식 위주의 식사하시는 분한테 채식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채소와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더 좋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더 좋겠죠. 통계적인 데이터, 뭔가 논문, 신문기사, 방송 뉴스 이런 걸 제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저기 지금 사자잖아요. 동물들도 육식을 먹으니까 암에도 많이 걸린대요. 실제로. 그러니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런 건 이제 통계적인 자료, 누군가 연구한 자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증거를 제시해 주면 상대가 더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통계적인 것, 연구 논문, 신문 기사, 뭐 방송 뉴스 등등등. 그런데 이런 증거에는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증거, 뭐 다수의 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 여기 지금 서초 초등학교의 학부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가 있습니다. 설득 스피치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서 학급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못 믿는 사람한테 증거를 제시하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학급 회장이 된 73명 중에 저희 설득 스피치에서 훈련을 받고 간 학생이 98.9%입니다. 10명 중에 9명, 1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리 설득 스피치 연구소에서 설득을 배우고 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머님들이? 저기 가서 배우면 반장 돼. 자, 또 이러죠. 아직도 육식하신다고요? 우리 중에 육식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수의 힘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이제 동굴 속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일 혹은 사냥 해서 먹고 살던 이런 원시 자연의 상태입니다. 집이 없어서 동굴에서 뭐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어느 날 우리 동굴에 사는 동네 한 분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진흙을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다큐멘터리에서 뭐 그런 거 보셨죠? 막 발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자기도 또 어디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발랐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따라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동굴 안에 있는 절반 넘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진흙을 빨갛게 파랗게 막 발랐어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도 동료들처럼 따라서 진흙을 바른다. 1번이에요. 2번, 에휴, 너희들은 발라라. 난 내 멋대로 살란다. 동료들을 따라하지 않는다. 2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도 동료들을 따라한다. 2번, 나는 동료들을 따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1번 하실 분. 2번 하실 분. 따라할래요? 맞아요. 대부분은 따라한대요. 왜냐하면 무리로부터 벗어나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풍수재해로부터 내 목숨을 보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무리와 함께해야 내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독특하게 떨어지는 걸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우리 심리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 설득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했어요. 당신만 안 했어요. 그래서 흔히 마케팅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하죠. 판매율 1위. 판매율이 1위라고 해서 제일 좋은 제품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리고 나하고 딱 맞는 제품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판매율 1위 제품을 좋아해. 그런 걸 사요. 왜 그런 걸 사요? 그게 안전빵이에요. 이걸 샀을 때 나한테 좋을까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지각된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위험을 느끼거든요. 이거 사도 될까? 아니면 이게 더 좋을까 싶을 때 옆에 나랑 비슷한 동료들을 보니까 이걸 많이 샀어. 이게 낫겠구나. 안전해지는 거죠. 이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못 믿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더라 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거절하는 유형은요.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는 사람 거절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요즘 탈모 인구가 많습니다.
1년에 21만 8천 이런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탈모로 치료를 받는데요. 건강보험 처리를 한 게 20만이 넘는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병원 가지 않고도 이런저런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탈모와 관련되는 그런 샴푸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 안녕하세요. 제이용 코스메틱에서 나왔습니다. 이 탈모 샴푸는 정말 3번만 감으면 머리가 부글부글부글부글 사자처럼 이런 샴푸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탈모를 막아주는 샴푸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은 관심 있죠. 근데 지금 탈모가 뭔가 그런 탈모 증상이 생기지 않는 분이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필요하다고 하게 할까요? 탈모가 생각해 보세요. 탈모가 진행된 다음에 치료하면 될까요?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전국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충격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나한테도 탈모가 생길 수 있나? 제가 화면에는 미세먼지 얘기했는데요. 미세먼지로 하면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외출하고 오시면 미세먼지가 얼굴에 붙었겠죠? 여러분 댁에 있는 비누 폼 클렌징으로 그 미세먼지가 다 없어질까요? 제용 코스메틱. 제용 저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좋은 폼 클렌징 가져왔는데요. 이거 하나씩 사서 이걸로 하시면 더 얼굴에 세정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굳이 저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흔들자. 예,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금 흔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 미세먼지 그거 붙으면 얼굴에 붙으면 피부에도 암을 유발하지만 피부에서 침투되어서 다른 장기로도 갈 수 있는데 불편해져요?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충격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불편하게 만들자. 시작. 불편하게 네. 이번에는 반대로요.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불편하게 만든 건 뭔가 부정 프레임, 위협한 거죠. 반대로 혜택을 얘기해서 관심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우리 여행 좀 갑시다. 당신도 많이 피곤했을 텐데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와요. 자, 당신도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와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점을 상대에게 줘야 됩니다. 상대에게 둬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좋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제용 리조트가 있는데 요즘 그 제용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더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하루에 한 병씩 공짜로 준다는구만. 제용 리조트에 가서 추석을 보내면 당신이 매일 와인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어떨까요? 조금 여행 가자는 것에 관심을 갖기가 쉽겠죠? 상대가 좋아할 만한 혜택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설득해서.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혜택을 상상하게 만들어라. 시작. 혜택을 상상하게 만들어라. 혜택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혜택을 상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리조트에 가서 당신이랑 애들은 이렇게 산책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와인을 홀짝홀짝 행복하다. 갈까 그럼? 리조트? 이렇게 혜택을 상상하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필요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고객님, 미래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연간 500만 원의 연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시큰둥해. 500만 원? 그런가 보다. 설득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이 우리가 설득하려는 그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그 사람의 관심사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지금
아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고객님 저희 미래자동차 이용하시면 우리 재용이 학원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10달치 거의 1년치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셈입니다. 근데 학원비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근데 뭐 명품 백에 관심 있어. 고객님 저희 미래자동차 이용하시면 500만 원짜리 명품 백 저희가 해마다 하나씩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면 고객님 저희 미래자동차 이용하시면요 50만 원짜리 식사 1년에 10번 거의 다달이 저희 차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그냥 다달이 저희가 예약해 드립니다. 와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사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관심사가 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관심사를 말하라. 시작. 관심사를 말하라. 설득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 없이 자기 혼자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들, 설득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 관심사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관심사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화면에는 제가 자동차를요, 하나는 스포츠카, 그냥 세단, 승용차, 그 다음에 캠핑카 이렇게 화면에 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스포츠카, 그냥 승용차 세단, 캠핑카. 캠핑카. 예. 세단. 각자의 취향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취향이 다양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뭐 샴푸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샴푸 끝. 비누에서 샴푸로 왔죠?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샴푸에 린스도 생겼어요. 요즘은요. 머리 안 빠지는 샴푸, 염색한 사람이 쓰는 샴푸, 두피가 지성인 사람이 쓰는 샴푸, 두피가 건성인 사람이 쓰는 샴푸, 파마한 사람이 쓰는 샴푸, 다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자가 풍족하고 개인의 취향이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딱 맞춰줘야 돼요. 아까 제가 연비를 줄여서 연간 500만 원의 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상대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득을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상대마다 달라지겠죠. 만약에 학부형이라면 어머님 우리 아이가 공개 수업에 갔는데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씩씩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만 일어나서 발표도 못하고 쭈뼛쭈뼛 할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창피하고 그걸 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세일즈맨이라면요. 그건 뭐 고객 설득하지 못하면 제가 그 스타트업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컨설팅 강의를 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제품이 좋다고 잘 팔릴까요?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 우리가 덥석덥석 들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지를 소비자를 설득해내지 않으면 팔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설득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죠.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왜 부처님 말씀이 소중한지. 난 이것도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족해지는지,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 그래서 제가 세속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설득의 측면에서.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우리 불자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맞춤 설득하라. 시작. 맞춤 설득. 네. 자, 네 번째는요.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야, 우리 절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 안 급하지?
당장 당장 안 간다고 뭐 여지껏 이렇게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급하지. 빨리 가도록 하는 것, 빨리 끌고 가도록 하는 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탈모에 좋은 샴푸입니다. 이 샴푸 쓰시면 탈모 예방 확실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예. 그래서 설득하는 데는 빨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느냐?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 주는 거죠. 손해와 이익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나하고 같이 절에 갔을 때 혜택을 상상하게 해줘야 돼요. 절에 갔으니까 향 피우는 냄새가 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소리도 듣고 나무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이 마음으로 집에 왔을 때 우리 아이가 학원 갔다가 조금 늦게 왔어. 이때 내가 짜증내는 지수와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왔는데 친구들 자기 남편 자랑, 백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자랑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얘가 늦게 왔어. 이때 내 반응, 야, 넌 왜? 오늘 나하고 절에 갔다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시연해 주는 것.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시연해 주면 조금 행동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택의 손익을 비교하여 보여주자. 시작. 선택의 손익을 비교하여 보여주자.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빨리 행동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행동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행동해요? 맞아요. 그걸 어떤 분은 이런 책도 쓰셨어요. 데드라인 이펙트라고. 데드라인은 마감선이죠. 마감선.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을 할 때 다음 달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면 시간이 많아요. 막 이렇게 딴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급해. 뭔가 임박해지면 빨리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행동합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제안해서 상대가 빨리 행동하도록 할 때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압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자, 설득 스피치 원래는 100만 원입니다만 오늘 이 다락방 강의 들으신 분들께만 50% 디스카운트해서 50만 원에 들을 수 있는 쿠폰을 제가 딱 2분께만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빨리 신청하시는 분께 그러면 좀 행동이 빨라지겠죠. 그렇게 시간적인 것. 마케팅에서는 이런 절판 마케팅 이런 기법들을 씁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금리가 올라가죠.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예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또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뭔가를 빨리 행동합니다. 고객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요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금리가 더 오릅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폭발합니다. 이걸 이제 절판 마케팅. 이제 이 조건에 안 팔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간의 압박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같이 식사할까요? 요것보다는 내일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중식, 한식, 일식? 어떻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죠? 식사할까요? 보다는 그건 한다 치고 다음 행동을 물어보는 게 승낙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분을 실제로 뭐 압박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례로 압박한다 치면 근데요 지금 일시 그 유명한 셰프님 있는데 그 자리가 딱 2개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중에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거나 말거나 좀 행동을 빨리 하시겠죠. 시간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조금 더 빨리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압박으로 조급하게 만들자. 시작. 시간의 압박으로 조급하게 만들자. 예.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못 믿는 사람한테 나를 믿게 만드는 것,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불편하게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한테 그럼 뭘 해야 마음에 들지 맞춤 설득하는 것, 급하지 않다는 사람한테 빨리 행동하도록 하는, 거절할 때 이걸 잘 타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자면 요걸 이제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누군가 거절을 해올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서 대화를 이끌어가느냐, 요거 이제 대화의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 오늘 여러분 설득 스피치 강의 들으니까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설득 스피치 연구소에 강의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강의는 좋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은 왜 생각해 본다는 걸까요? 아무리 좋아도 100만 원이래잖아. 난 10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고, 시간이 될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강의가 별로야. 그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해 본다는 그 거절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설득 강의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했는데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했다 칩시다. 선생님,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뭘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때 그냥 상대가 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쳐준다. 이걸 이제 yes but 화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설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판단을 하시나 본데, 아직 이 업계를 모르는군요. 제가 이 업계에서는 1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대는 기분 나쁘겠죠. 일단 긍정어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yes, but.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생각이 맞아.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란다. 라고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야. 너 생각은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럼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의사의 반론을 제기하면 나도 네 똥 굴다 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 맞아. 너 말이 맞아. 내가 너 말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누군가 거절을 해오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야, 100만 원만 빌려줘. 했더니 친구가 미안한데 난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야, 뭘 생각해? 내가 너한테 보증서 준 거 생각 안 나? 이러면 우리 사이는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 충분히 이해해. 너도 요즘 사는 게 좀 힘들 텐데 어려움 부탁해서 미안해. 그런데 친구야, 잘 생각해 보렴. 너도 집 살 때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긍정해주고, 그러고 진짜 거절한 이유를 알아내고, 그러고 생각을 바꾼다. 이런 절차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탈모 예방에 좋은 샴푸입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생각해 본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저 절차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요, 이해해요. 그래야 돼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런 제품을 처음 들었으니까 선뜻 구매하시기는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절을 알아야겠죠? 진짜 이유를. 그런데요, 어떤 부분을 더 검토하셔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고민되시죠?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아낸 다음에
요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태도와 행동이라는 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딘가에서 공부한 거, 어디서 본 거,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런 배경 지식, 어려운 말로 하면 스키마라는 것을 통해서 요 외부의 자극을 해석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탈모 샴푸 좋은 거예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친구가 탈모 샴푸를 쓴 적이 있는데 하나도 효과 없었대. 그건 그 제품과 내가 얘기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절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꾼다. 이런 절차로 여러분이 거절을 잘 타넘으시면 어떤 사람이 거절해 와도 여러분은 아무 어려움 없이 타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절을 이기는 설득 노하우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이 강연을 해주신 대표님께서도 거절당한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나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예. 한강변에 가서 네.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 신세 한탄도 하고 네.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 순간은 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나중에 이 설득 또 거절을 어떻게 타넘느냐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네. 오늘 다락방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만약에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절해 올 때 이 거절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건 나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재용인 이 사람. 그런데 사실은 상대는 심재용에 대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제안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거절할 때가 많죠.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좀 변화를 주면 되는 거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 똑같이 찍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그죠?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야죠. 처음에 이쪽을 찍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찍어보고 처음에 도끼로 찍었으면 그 다음은 톱을 써보고 이렇게 구분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누군가 거절해 올 때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 내가 제안하는 메시지에 대한 거절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메시지를 바꿔야 좋아할까? 네. 라고 해서 다른 메시지로 2번, 3번 제안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거절 대응 프로세스 3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한 가지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스버타라는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네. 누군가 거절해 올 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네. 그 가운데 있는 진짜 거절을 찾아라가 중요합니다. 대체로는 누군가 우리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면, 대체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상대는 검토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까요? 라고 진짜 거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득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방법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절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인 것도 같습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설득력이 있는가,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뼈대를 배웠고요. 네. 우리가 뭔가 설득을 제안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제안했을 때 상대가 거절해 올 때 이걸 타넘는 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여서 이 배운 원리들을 실생활에 잘 써먹을 수 있느냐, 나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실용적인 내용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